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논란도 많고 해석의 여지도 많은 2023학년도 서울대 입학 전형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가장 뜨거운 감자,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정시 모집에 교과 평가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게 뭐 학생부 종합전형 쪽에 좀 많이 관여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수생 종합반 쪽이나 이제 뭐 수능 쪽에 좀 치우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수능 위주 전형이냐, 이게 뭐 껍데기만 있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도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읽어볼게요.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2023학년도부터 교과 평가를 실시한대요. 교과 평가는 학생부예요. 생기부 아니에요. 제발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교육부에 어디 문서를 보더라도 생기부라는 표현 없어요. 학생부입니다. 학생부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크게 세 가지를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과 이수 현황, 교과 학업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반영하여 사실 이 부분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 이수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서울대도 이렇게밖에 표현을 쓸 수가 없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뭐 워딩을 딱 보는 순간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정시 모집에도 내신 관리뿐만 아니라 뭐 모집 단위 관련돼서 무슨 충실도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뭐 교과 평가의 활용 전형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개인데, 신설대는 정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일반 전형인데 선발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 60에 교과 평가 40, 정시 모집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100 2단계로 거르고 2단계에서는 수능 성적과 교과 평가를 합산하여 선발을 하는 거고요. 평가 자료는 학교생활 기록부 교육과정 편성표, 뭐 요게는 검정고시 학생들이겠죠. 뭐 학교생활 기록부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 서류로 하겠다라는 건데, 우선 뭐 이 내부적인 이 안에 들어가서 교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우선 논외로 하고, 서울대가 이 정시 모집에서 교과 평가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과연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워낙 단순해서 뭐 1월, 2월, 특히 1월이겠죠. 1월 한 달 동안에 교과 평가를 도입해서 사정관들이 투입되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교과 평가를 도입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뭐 실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전형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발 방식이 동일하게 되면 두 대학, 그러니까 서로 경쟁 구조에 있는 대학들이 선발 방식이 비슷해지게 되면 타 대학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와 군이 다른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고려대가 서울대와 같은 방식, 같은 선발 방식을 고수해서 서울대와 동일한 선발 기준으로 학생을 뽑게 된다고 하면 중복 합격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탈자가 많이 늘어날 테니까 연구대 입장에서 바람직하진 않겠죠. 그러면 연고대를 제외하고 다른 대학에 도입할 이유가 있느냐? 사실 도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과, 그러니까 본인이 가려는 학과에 관련돼서 충실도, 교과 충실도를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학생들은 뭐 위에 대학이나 이제 밑에 대학에 있을 일은 사실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뭐 연고대 외 다른 대학들은 도입될 가능성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아니 수능 위주 전형이면 수능 100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기업의 전형 분류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제가 대기업 쪽에 문의를 해서 공문 찾아보고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뭐 전형, 뭐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무슨 위주 전형은 반영 비율이 50%를 초과한 핵심 전형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성적이 50%가 넘게 되면 그 수능 위주 전형으로 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서울대가 조금 이걸 가지고 뭐 제 생각에 약간 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술대학 같은 경우에도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바꿔서 좀 바꾸는 게 좀 있습니다. 세 번째 강의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대기업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기간을 좀 봤어요. 이게 뭐 실제 저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서울대 사정관이 대략 한 25명 정도 될 것 같고, 보통 교수, 그러니까 위촉 사정관이라고 그러죠. 교수 사정관들이 투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때 뭐 회의 연수를 가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개인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아마 실제 2023학년도에 서류평가하는 인력은 그냥 전임사정관 순수 입학사정관들이 서류평가를 할 것 같고요. 작년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일정을 보게 되면 12월 26일부터 8일까지 원수업 설라고 좀 쉬겠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 그리고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면 2월 4일까지 총 한 달 정도 서류평가 기간이 있는데, 이게 한 달 온전하게 서류평가 기간이 한 달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류평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서류평가 후에 후철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뭐 결제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대략 서류평가 기간은 2주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서울대가 이런 프로세스로 입시 일정을 진행된다고 2023학년도에도 진행된다고 하면 2주 반 정도 서류평가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입학사정관이 25명, 그리고 서류평가 건수는 제가 2017학년도부터 경쟁률을 좀 수시든 정시든 분석해보게 되면 모집 인원이 늘면 지원자도 같이 느는 경향성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서울대 정시 같은 경우에 보통 3,000건 정도밖에 안 나와요. 3,000명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서울대 정시 인원이 이제 전체 선발 인원의 40%까지 육박하게 되면, 40% 넘게 되면 지원자가 늘어날 경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덧셈 뺄셈을 한번 해보니까 대략 4,000명 정도까지 늘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보시게 되면 두 명의 서로 다른 사정관이 복수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복수평가를 하니까 실제 서류평가 건수는 4,000건이 아니라 8,000건이거든요. 즉 2주 반에 25명의 입학사정관들이 8,000건의 서류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나눠보게 되면 한 명의 사정관이 하루에 뭐 19건 정도 서류평가하면 되겠죠.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럼 1시간에 한 2-3개 정도 되는 거겠죠. 서류평가가 부실화가 될 가능성도 뭐 거의 없어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시 모집 교과 평가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요, 우선은 평가 내용이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과목 이수 내용, 사실은 저게 사람이 보통 자기가 중요하다는 순서, 즉 중요한 것들의 의식 수준으로 글을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교과 평가를 가장 중요한 건 과목 이수 내용입니다. 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교과 성취도, 세 번째가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인데, 뭐 이게 뭐 세특보기 일단 그 얘기긴 한데요. 우선 이 두 개를 좀 얘기하지 않고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게 되면, 뭐냐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소위 이제 요 파트 우선 논외로 하고, 이게 수업 시간에 결과물들이잖아요. 본인이 관심 있고 결과물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여기 표시되는 건데, 수시 모집 지역 균형이나 일반 전형에서 이미 많은 학생들이 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낮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볼까요? 뭐 과목 이수 내용? 뭐 이거 뭐 그렇다 치고,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교과 이수 현황을 고려한다. 뭐 뒤에도 예시로 나와 있지만은 뭐 기계공학과 가려는 학생들이 수학 선택 과목에서 기하, 그리고 과학 진로 선택 과목에서 물리2를 이수했는지 여부를 보겠죠. 그 다음 교과 성취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뒤에 보시게 되면 등급 1, 2등급 성취도 두 개를 같이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이 좀 없어요. 뭐 과목 수준, 뭐 수강자 수, 원점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표준 편차가 문제가 될 개연성은 커요. 표준 편차라는 게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 응시한 학생들이 평균 주변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건데, 소위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들은 표준 편차들이 22 안쪽으로 몰려 있는데, 조금 이제 그 편차가 벌어지는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27 이상 넘어가는 고등학교들도 있습니다. 2년 뒤에 이제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 이 표준 편차 때문에 조금 손해볼 수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평균, 그러니까 사실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지원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학교 구성원, 어느 학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뭐 이렇게 서울대가 써놨지만 저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선발할까에 대한 고민이 클 거예요. 이건 왜냐면 이거는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이건 학교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워딩만 보게 되면 굉장히 유의미한 평가 요소긴 한데,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생의 잘못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정시 모집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교 학점제입니다. 뭐 연구학교가 있고 선도학교가 있는데 뭐 연구학교 중에서 일부 전국에 있는 한 54개 연구학교에서 몇 개 기하 과목만 뽑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연구학교 중에서 일부 지역의 기하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왔습니다. 실제 제가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보게 되면 A고등학교는 평균이 보시면 어떻게 되죠? 50, 여기는 81, 여기는 61, 여기 49예요. 여기는 표준편차 24, 여기는 24, 여기는 20, 여기는 15죠. 숫자로 봤을 때 사정관들은 이 고등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죠. 평균 높고 표준편차 작고 성취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고등학교 출신의 지원자라면 서류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 파트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미 다 걸러져서 선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사실 이런 파트까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선발하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정시 모집에서 교과평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시 모집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만약에 당락이 바뀌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글쎄요, 서울대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대 입장에서는 좀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정시에서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서울대가 온갖 용어 다 먹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마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정시에서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기준을 보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가 기준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절대평가. 이게 평가가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잖아요. 상대평가라는 건 지원자들 줄을 세워서 적당한 비율대로 끄는 다음에 적당한 점수를 부여하는 게 상대평가지만 절대평가는 지원자 모두에게 만점을 줄 수 있는 평가제도가 바로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라고 명시했다는 얘기는 이 서울대가 도입하는 교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자들에게 허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과평가를 가지고 지원자를 나누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입장에서는 정시모집에서 우리가 이런 학생 뽑을 것인데 교과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이런 허들을 두고 이 허들을 뛰어넘는 학생들은 정시모집에서 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죠. 제가 써놨지만 정시모집에서의 교과평가는 느슨한 지원 자격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지, 저것 때문에 뭔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저것 때문에 당락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얘를 읽어볼게요. 절대평가, 평가 기준은 절대평가이고 A등급, B등급, C등급에서 A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학문 분야와 관련된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이게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얘기가 이 숫자수가 작아도 지원하려고 했는지 뭐 이런 걸 볼 거예요. 특히 여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고에서의 자격이 보통 2반, 많아야 3반인데 뭐 특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12명, 13명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소인수 과목에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고 이수를 했는지, 그리고 전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 학습 태도가 나타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 사례를 보게 되면 모집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자연계겠죠. 물리투, 화학투, 기하를 하면서 기초교과 영역, 이 모집단위 관련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 성취도 A 수준이고 이수하는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했는지 나타난 경우예요. 이게 서울대 지원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60만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대 갈 아이들이 수시든 정시든 간에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뭐 수강 여부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겠죠. 뭐 넌 전교 1등이고 전교 2등이고 너는 지금 서울대를 지원할 거니까 뭐 진로 선택 과목 이거 드는 게 좋겠어. 뭐 본인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죠. 어쨌든 서울대는 이런 교과 평가를 도입해서 느슨한 허들, 느슨한 지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수능 위주 전형이긴 하지만 이런 선발 과정과 평가 기준을 통해서 학교 교육 과정에 충실한 학생을 뽑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잘못된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내신 부담이 늘어났다?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갈 아이들이 내신도 좀 좋고 수능 좋은 게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게 무리한 요구를 한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대가 갖고 있는 책무성 사회적인 위치예요. 이게 수능 위주 전형이 급격하게 늘고 있죠. 2022, 2023을 거쳐서 수능 위주 전형은 40이 넘어갑니다. 서울 지역 상위 16개 대학은 넘어가죠. 그럼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서울대가 어떠한 스탠스로 입시를 바라보고 선발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서울대가 수능 100% 하는 순간 지금 뭐 대치동, 사무실 대치동에 있긴 하지만 대치동에서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냐면 그럼 내신 버려. 수능해.
수능에서 의대를 가고 서울대를 가야지 라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대 입장에서는 뭐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잘 따라야 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무너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수능 100을 했을 때 서울대가 감당해야 될 후폭풍에 대해서도 서울대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책무성 때문에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교과평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내신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도 좀 잘 챙겨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과평가 도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서울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지원 자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파트 1 부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